공시를 알면 주가가 보인다. 수상한 공시,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수상한 공시 내용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공시가 어려웠는데 우리 프로그램과 함께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워나가신다. 이제는 공시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소문도 들려오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 제대로 돈맛을 보기 위해서는요. 공시 분석을 확실하게 기업 공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저희가 더욱더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 늘 기억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기업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기업은 바로 A스토리입니다. 이 A스토리는요, 많은 분들께서 아실 거예요. 바로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킹덤의 제작사로 상당히 유명한 기업이고요. 2004년도 1월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이 됐고요. 2019년도 7월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을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드라마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서 국내 방송국과 해외 시장 등에 공급하는 드라마 콘텐츠 제작 사업과 또 드라마 직접 재산권 판매, 아울러서 관련 부가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부가 사업 라인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공급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 지상파와 유료 방송뿐만 아니라요. 넷플릭스에서 국내 첫 오리지널 드라마 바로 킹덤을 제작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220억 원, 그리고 영업 손실액은 3억 6천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당기순 손실도 71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1.8%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 손실액 영업 손실 폭을 무려 몇 퍼센트나 감소를 시켰냐면 65%를 감소를 시켰고요. 단기순 손실 같은 경우에는 500%가 증가를 했는데 사실은 매출 실적이 상당한 호조를 기록하지 않겠는가라는 그 예상과 달리 어제 순손실도 좀 높은 비율로 증가를 하게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회사는 어떻게 밝혔냐면 이 제작 준비 중인 드라마 방영 시기가 조정이 된 부분이 있고 또 투자펀드의 환매 연기로 인해서 투자금 63억 원에 대한 평가 손실까지 반영된 부분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표님, 이 A스토리 네. 최근에 그 자금 조달 결정 소식도 들려왔어요. 그렇죠. 네,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7일 날 그리고 9일 날 납입이 좀 됐는데 네. 자, 먼저 이게 우리가 소개하기에 앞서서 네. 자, 이 회사 최근에 OTT 관련주로 좀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OTT 하다 보니까 네. 자, 이게 조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OTT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맞아요. 자, 우리가 언론이나 이 기사를 취급할 때 너무 어렵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전문적으로 자, 정말 알기 쉽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TV라는 건요. 네. TV 회선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상, 즉 콘텐츠를 시청을 했는데 네. 자, 그게 좀 더 변형된 방식이 IPTV라는 인터넷선을 통해서 이게 신호기를 통해서 네. 셋톱박스를 통해서 TV에 연결돼서 보는 네. 그런 어떤 TV 채널 우리가 콘텐츠를 좀 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채널의 단점은요. 정해진 시간에만 봐야 돼요. 자, 본방사수라고 불리우는 만약에 10시다. 그럼 네. 10시에 보지 않으면 재방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 OTT라는 건요. 네. 자, 온라인, 즉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동영상 서비스를 이제 하는 건데 네.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골라서 볼 수 있다는 그런 네. 장점을 가진 콘텐츠를 네. OTT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 아주 쉽게 자, 풀이해 주셨어요. A스토리는요. 네. 이 OTT 관련주로 편입된 이유가 바로 네. 콘텐츠, 즉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련주로 좀 편입이 됐는데 네. 자, 공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4월 7일이었습니다. 회사는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요. 네. 자, 제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바 있는데 그러셨죠. 다시 한번 전환사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투자자가 회사에 돈을 넣고요. 네. 자, 1년 후에 정해진 약정 이자를 받느냐 아니면 정해진 행사가액을 우리가 1,000원이라고 했을 때 네. 1년 후에 주가가 1,500원 또는 2,000원일 경우에 500원과 1,000원의 투자 차익이 예상되죠. 그렇죠. 자, 그럴 경우에는 주식을 이 사채권을 주식으로 이 전환하는 그런 어떤 이 권리를 갖고 있는 사채고요. 네. 만약에 반대로 이 발행가액이 1,000원인데 자, 1년 후에 주가가 뭐 900원, 800원, 500원. 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전환을 하게 되면
손실을 볼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사채권 청구를 통해서 조기 상환을 청구해서 네.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받는 이런 어. 투자법이 바로 전환사채라고 불립니다. 네. 자, 회사는요. 네. 330억 원의 1회차 3호 전환사채 발행을 좀 했는데 네. 자, 자금 조달의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자금은요. 330억이 운영자금입니다. 음. 자, 그리고 이자율은 모두 자, 제로죠. 제로네요. 자, 무이자로 지금 자금을 이제 조달하는 건데 네. 자, 지금 행사가액 잠깐 볼게요. 네. 자, 전환가액은 43,372원인데 자, 1년 동안 주가의 어떤 변동폭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럴 경우에는 이런 그 전환에 관한 이 사항에 따라서 네. 자, 시가 하락에 따른 조정에서 최저 음. 33,661원까지 조정이 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잠깐 주가 볼까요, 지금? 좋습니다. 자, 지금 현재 A스토리의 이 주가는요? 주식이 자, 45,350원인데 네. 주가가 만약에 급락을 하거나 네. 하회하게 될 경우에 33,361원까지 주가가 하락되면 조정가액도 이제 바뀌는 그런 투자가 바로 전환사채에 있는 투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잠깐 납입처를 보겠습니다. 네. 자, 납입처는 지금 뭐 메디치 창업투자 외에 뭐 지금 다 펀드 기관인데요. 네. 자, 회사는 구체적인 자금 사용의 목적에 대해서 네. 자, 본 3호 전환사채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요. 드라마, 예능, 그리고 교양 프로그램 등의 종합 영상 콘텐츠 제작, 네. 확대 및 IP 확보를 통해서 자, 미래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겠다. 즉 330억을 받아서 네. 드라마 제작도 하고 영화 제작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보다 나은 매출 확보를 위한 운용 자금 등의 구축비로 사용하겠다라는 이 결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4월 9일이었죠. 그쵸. 자, 잠깐 보죠. 4월 9일 날 네. 자, 모두 330억 원이 발행, 즉 자금 조달의 납입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네. 어쨌든 뭐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금 조달을 통해서 이제 전환사채,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 운영 목적으로 두고 지금 받은 바가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 뭐 앞으로 사업 영역의 확대나 또 매출액 증가 이런 부분들도 좀 저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게 작년에 사실 우리가 뭐 네.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네. 실적 분석을 좀 해줬는데 네. 자, 실적이 생각보다 좀 저조했습니다. 맞아요. 작년에는 OTT 관련된 컨텐츠 사업의 수익성이 좀 많이 좋았는데 네. 오히려 뚜껑을 열어보니까 매출은 한 21% 감소했고 네. 영업 적자, 그러니까 적자의 폭은 좀 줄였는데 순손실이 좀 늘어난 거는 평가 손실, 즉 아직 환매하지 않은 이 투자 평가예요. 자,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거는 즉 환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이 손실이 아니라는 점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평가 당시의 순손실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업 손실의 폭은 한 65% 정도 좀 감소했습니다. 자, 요인적으로 본다면 네. 작년 하반기에 납품 들어가야 되는 그 드라마가 자, 이게 이 제작 방영 일자가 2021년도로 좀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연기가 매출의 되면서. 인식이 2020년도께 2월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네. 2021년도에 실적 전망치는 더 좋아질 것이다. 맞아요. 지금 예측이 좀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지리산, 빅마우스 등의 이 드라마가요. 네. 상반기에 뭐 반영 예정인데 어. 지리산 좀 아세요? 제가 너무 TV를 안 봐가지고 사실 저도 네. 잘은 모르고 소문들만 들었어요. 저희 뭐 동굴에서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근데 킹덤은 알아요. 네, 지금 지리산이 네. 자, 이미 208억 원의 스튜디오 드래곤과 국내 방영권에 대한 어떤 이 판권 계약을 체결했고요. 네. 이후에 지금 해외 판권 이 판매를 위한 이 협의가 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네. 자, 2020년도보다는 2021년도에 A스토리의 네. 이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좀 실적 전망치를 좀 상향 조정 좀 하게 되는데 자, 이에 따라 어떤 이 주가의 어떤 이 실적치가 좀 반영되는 구간이 아닌가. 네. 잠깐 일봉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차트 좀 보면요. 네. 자, 일봉상의 지금 저점 영역대로 좀 보여줬던 구간이 한 네. 10,000원에서 한 11,000원인데 자, 저는 한 요 구간으로 봅니다. 자, 10,000원에서 13,000원이 오랫동안 좀 횡보했던 네. 자, 저점의 구간이었습니다. 네. 자, 요 구간이었는데 네. 자, 회사의 이 단기 주가의 추세가요. 네. 작년 하반기부터 좀 본격화됐다는 거죠. 어. 자, 보면은 한 11월부터 10월부터 12월까지 네. 자, OTT 시장 관련된 이 산업에 대한 전망치가 좀 상회하면서 이거에 따른 매기 반응이 좀 있었고요.
자, 이후에 이 상승폭을 이제 크게 좀 반납하면서 조정 주었던 구간이 34,000원 구간인데 네. 자, 최근에는 42,000원대를 이제 탄탄한 지지선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이 경향인데 네. 자, 주가는 이 추세적으로 보면요. 네. 자, 전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흐름을 좀 보여준다는 거죠. 자, 제가 강조해 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네. 주가가 추가적인 추세 상단의 어떤 흐름을 가져가려면 필요한 것이 바로 실적이죠. 그렇죠. 실적의 성장 가치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네.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인데 자, 이런 관점에 대한 어떤 매수 추천 의사를 좀 한번 드리는데 네. 자,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가는요. 네. 자, 4만 원. 자, 요 구간입니다. 네. 자, 4만 원에서 34,000원 구간은요. 네. 1차 매수 유효 구간이다. 자, 요 구간입니다. 네. 자, 이 구간에 매수된다면 좀 비중 20% 미만으로는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즉 1분기 실적에서 우리가 실적 변화 추이를 한 번 더 체크해야 되는 요소가 있지만 네. 1분기 실적 부분이 좀 크게 상승한다면 네. 자, 우리가 반기 또는 3분기 실적까지 우리가 실적 상향에 따른 주가 상승분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좀 예측을 되고요. 자,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된다면 전고 영역인 네. 54,000원인데 네. 저는 뭐 그래도 무리 없이 한 5만 원 부근까지는 조금 네. 문제 없이 그래도 실적 반영이 좀 되지 않겠는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수상한 공시 첫 번째 종목 A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역시 OTT 관련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이 A스토리 역시나 우리 변 대표님께서도 앞으로의 2021년도 실적 전망이 상당히 호조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매수 의견도 함께 주셨는데 이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요. 34,000원에서 4만 원 구간은 1차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비중 같은 경우에는 20% 미만이라면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고 전해 주셨습니다. 고요. 어쨌든 그 반기와 앞으로 그 3분기 실적까지도 저희가 바라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그래도 고점인 5만 원은 무난하게 목표가를 달성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두 번째 종목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두 번째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이노메틀입니다. 이 이노메틀 기업은 역시나 이 산업용 엑스레이 제조업체로 상당히 유명하고요. 이 이노메트리를 살펴보게 되면은 2008년도 6월에 설립이 됐고 2018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던 그 X선을 활용한 2차 전지 검사 장비 제조사고요. 이 자동차와 스마트폰에 들어가게 되는 2차 전지의 이 내부 결함을 엑스레이를 통해서 검출해내는 장비를 현재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점유율만 보더라도요. 이 국내 엑스레이 검사 장비에서 약 97%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상해의 소재인 이노메트리 테크놀로지를 연결 대상 그 종속회사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출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죠. 매출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2020년도 연별 기준 실적치를 보게 되면요. 매출액은 202억 원, 그리고 영업 손실액은 34억 원, 당기순 손실은 23억 원을 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19년도와 비교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6.4%가 감소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해 영업이익은 58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46억 원으로 좀 크게 감소를 하면서요. 적자 전환을 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이 이노메트리 9일에 공시가 있었죠. 바로 엑스레이 검사 장비 이 2차 전지용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공시가 전해졌는데요. 대표님 좀 저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이요. 작년에 네. 좀 약간 이슈가 한번 있었는데 네. 자, 상호가 이노메트리라고 하다 보니까 네. 자, 발음에 좀 주의해라. 뭐 이런 얘기도 좀 아, 있었던 그래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이노메트리. 그렇죠. 자, 4월 네. 4월 9일이었습니다. 네. 자, 회사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 소식을 전해 왔는데요. 네. 잠깐 공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단일 판매 공급 계약입니다. 회사가요. 자, 최근 매출액의 10%를 초과한다면 최근 매출액의 10%를 초과하는 이 수주, 즉 매출 계약이 있다면 반드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라는 이 공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렇군요. 판매 공급 계약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스레이 검사 장비입니다. 자, 이노메트리는요. 네. 산업용 엑스레이, 즉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품, 네. 2차 전지나 디스플레이용의 어떤 부품의 이 품질 오류를 검사하는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자, 이 2차 전지 검사 장비를 자,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계약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회사의 최근 매출액은 207억인데
최근 매출액의 16.3%에 해당되는 33억 7천만 원의 자, 매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네. 계약 상대방 A사. A사. 요즘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자, 계약 상대방을 좀 밝히지 않은 계약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업 비밀을 좀 침해한다. 지금 뭐 이 2차 전지나 그다음에 5G나 그다음에 뭐 바이오나 이런 회사들이 네. 관련된 어떤 이 사업의 어떤 진행 부분들을 좀 알리고 싶지 않은, 즉 비밀 유지를 위해서 네. 이 계약상의 어떤 조항을 넣습니다. 어. 이런 경우에 한국거래소에서 공시를 컨펌하는 이 거래소 담당자의 경우에는 네. 이 계약에 대한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겠지만,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이 타당성을 위해서 또는 이 비즈니스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네. 자, 계약 상대방을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상대방은 A사입니다. 주요 네. 사업은 2차 전지를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네. 자, 여기서 주목해 볼 이 지역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자, 중국의 글로벌 이 배터리 제조 회사로 좀 추정이 좀 되고 있는데, 네. 자, 계약 기간은 4월 6일부터 올해 7월 31일. 즉 올해 7월 31일 날 납품이 끝나면 실적이 자, 3분기에 좀 반영되겠죠. 그랬죠. 1월부터 6월까지는 네네. 8월 14일에 제출하는 반기 실적 보고서인데, 네. 이 수주가 7월 31일까지 납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3분기 실적으로 좀 반영될 것이다. 네. 얼마가 33억 7천만 원이 3분기에는 실적으로 좀 반영될 것이다 라는 힌트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네. 공시 유보 관련된 내용으로 네. 7월 31일까지는 계약 상대방의 영업 비밀 요청에 따라서 자,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네. 공시 유보 관련된 사항까지 첨부를 했네요. 그렇네요. 자, 지금 네네. 이노메트리가 지금 최근에 네. 뭐 작년에 이 실적적인 어떤 요인, 네. 이 회사가 산업용 엑스레이를 이제 납품하는 회사였는데, 그렇죠. 자, 어찌됐든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네. 실적적인 요인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잠깐 좀 볼게요. 좋습니다. 12월 7일에도 47억 9천만 원에 자, 중국에 납품하는 자, 2차 전지 엑스레이 검수 장비 한번 납품 수주 공시를 한 게 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최근 1분기에 전해진 소식으로는 4월 9일. 자, 2분기죠. 4월 9일이니까 2분기인데 네. 최근에 이 수주 잔고가 조금씩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사실 이노메트리가 또 다른 이슈가 있었죠. 바로 작년 7월인데요. 네. 이런 해프닝이 좀 있었어요. SK가 이노메트리 인수에 나선다. 이런 그렇습니다. 소식이 또 전해졌고요. 네네. 그리고 대주주의 지분 매각 프리미엄을 제하고 인수 금액만 약 1,000억 원 수준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당히 들썩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제가 그죠? 정확하게 작년 7월이었는데 네,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때도 제가 방송에서 아마 이 종목 한번 다뤘던 걸로 제가 좀 기억을 합니다. 그러셨군요. 뭐였냐면 네. 자, 이노메트리가 오전장부터 SK가 인수하겠다라는 어떤 이 보도 자료가 좀 제출이 됐어요. 네. 자, 매각 주관사가 자, 인수 주관사가 NH투자증권이고 구체적인 어떤 매각 금액도 한 1,000억 원 정도다. 상당히 라는 구체적이에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어떤 사실 때문에 네, 맞아요. 자, 보도 자료가 나가자마자 이노메트리가 네. 바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상한가를. 그리고 나서 한국거래소에 조회 공시 요구가 좀 있었고 어. 회사가요 바로 대답을 했어요. 네. 사실 무근. 그런데 오히려 그날 주가가 하한가 가지 않고 네. 상한가에서 한 20%대를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오, 정말요. 제가 참 이거 좀 이상하게 좀 생각했던 광경이었는데 자, 그 이후로 주가가 조금 이게 급락하는 그런 해프닝은 좀 있었지만 네. 자, 이 증권가나 시장에서 예측했을 때는 네. 자, 이런 구체적인 건 너무 떠도는 풍문은 아니었다. 실질적으로 지금 SK그룹이 네. SKC가 SKC 시롤믹스의 네. 자진 상장 폐지를 통해서 2차 전지의 소재, 그다음에 이 부품사로서의 어떤 역량을 네. 좀 더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고 크게는 SK 이노베이션과의 어떤 이 부품사, 소재사, 그다음에 네. 장비 관련주까지 전체적인 어떤 이 플랫폼을 좀 구성하는 네. 그런 흐름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좀 수립했던 작년의 사항이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사실이 조금 뭐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게 좀 어. 시장이 좀 정설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이 지금 이노메트를 통해서 저희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관련 공시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뭐 이제 계약 상대방이 비공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작년 7월에 있었던 그런 이슈가 아예 무방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상당히 그 3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통해서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고자 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네. 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좋습니다. 지금 작년 8월이었죠. 자, 여기 구간입니다. 네. 일봉 저점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상승했던 요 요인은 하나예요. 네. 자, SK그룹이 이노메트리를 인수하겠다는 이 인수설이 시장의 어떤 이 보도 자료가 이 보도가 되면서 이 매기가 좀 유입이 됐고 강하네요. 네. 바로 빠지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자, 여기까지 좀 유지가 좀 됐었는데 네. 이후에는 추세적으로는 좀 일봉상의 어떤 중간 영역대까지 지지대 영역대를 좀 이탈했던 가격까지 왔는데 네. 자, 이노메트리의 지금 일봉상 지지대로 보여지는 구간은 네. 저점이 한 16,000원대로 좀 보여지고요. 네. 자,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일봉상 1차 지지대는 18,900원. 뭐 한 19,000원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아니죠. 좀 약간 더 보수적으로 좀 올릴까요? 볼게요. 네. 자, 18,000원으로 보겠습니다. 18,000원이요. 자, 1차 단단하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 1차 지지선은 18,000원인데 네. 자, 18,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구간이라면 네. 자, 보유 관점에선 보유해도 나쁘지 않다. 네. 2020년도보다는 2021년도에 실적이 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요. 그렇죠. 네.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어떤 전기차, 배터리 보급 정책이 좀 확대되고 있고 네. 자, 이외에서는 소재가 아니에요. 자, 뭐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그다음에 뭐 그 전액 이런 어떤 소재주가 아니고 검수 장비입니다. 네. 자, 생산을 하기 위해서 생산 캐파에 필요한 필수 장비를 네. 만드는 회사가 이노메트리인데 네. 자, 국내 점유율은 97%.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파이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차 가동 라인을 네. 넓혀가고 있는 그런 추세적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수혜주로서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 실적 전망치가 좀 더 네. 훨씬 높게 지금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지금 18,000원이 지지된다면 보유자 네. 관점에서 보유가 맞고요. 네. 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 구간 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신규 타점은 네. 자, 여기죠. 네. 자, 18,000원에서 네. 19,500원. 18,000원에서 19,500원은 우리가 네.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이다. 자, 자, 18,000원에서 19,500원 구간은요. 네. 적극적인 매수를 해도 괜찮은 구간으로 네. 좀 보여지는데 네. 자, 매수 비중은 아까 동일하게 한 20%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주가는 자, 실적이 주는 이 추세적인 라인에 따라서 네. 자, 충분히 25,000원까지는 좀 돌파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예측이 좀 되는데 네. 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만약에 예상이 된다면 저는 솔직히 냉정하게라도 네. 지금 27,000원대까지 충분히 도달이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측이 되는 좀 장세인데 네. 자, 중요한 건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유무입니다. 1분기 실적이 작년 전기 대비해서 폭발적인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면 네. 우리가 반기까지 또는 3분기까지 이어지는 실적 흐름에 주가를 좀 모아가는 것도 네. 괜찮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수상한 공시 두 번째 종목 이노메트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역시나 이 앞으로의 그 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그 이슈로 좀 부각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타점도 잡아주셨습니다. 현재 기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 탄탄한 지지선 18,000원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해 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신규 매수 바라보시는 분들께서는 18,000원에서 19,500원 그 구간을 적극 매수 구간으로 지정을 해주시면서 비중은 20% 미만으로 분할 매수해 가시는 전략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만약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치를 나타내게 된다면 그래도 무난하게 27,000원까지 목표가 가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까지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수상한 공시 마지막 종목 살펴볼 시간인데요. 마지막 종목은 바로 CCS입니다. 이 CCS 같은 경우는요. 역시 이 종합 유선 방송업을 충북권에서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1997년도에 설립이 됐고 199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인데요. 이 국내 최대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 중 하나죠. 바로 이 SK 브로드밴드와 1999년도에 인터넷 사업도 함께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매출 현황을 좀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은요. 2020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92억 원, 그리고 영업 손실액은 3억 4천만 원.
그리고 순손실은 29억 2천만 원을 거둔 것으로 이제 알려졌고요. 2019년도랑 비교를 하게 되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5.16%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함께 좀 적자 전환을 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표님, 이 CCS가요, 오랜 기간 동안 주권 거래 정지가 됐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안 타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네. 정지가 한 2018년도 하반기 한 가을 겨울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회사의 횡령 배임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네. 두 번째 이에 따라서 의견 거절이 좀 있었죠. 근데 거의 뭐 2년이면은 네. 지금 2021년 거의 2년하고 한 1, 2개월 됐나요? 그렇죠. 자, 한 2년 2개월이면 네. 자, 군대를 가서 제대를 해도 남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마음고생이 좀 네. 심했던 종목인데 맞습니다. 자, 바로 지난 9일이었습니다. 네. 주권의 상장 유지를 코스닥 시장 본부가 좀 결정하면서 오늘 와, 이 매매 다행이네요.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 네. 자, 오늘 재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는 마이너스 12.9%를 좀 기록하는 어. 자, 거래량도 오늘 1,100만 주, 한 5분의 1 수준의 거래가 좀 일어나는데 네. 자, 현금적인 어떤 비중에서 거래가 재개돼서 좋지만 네. 이에 따른 어떤 마음고생이 좀 심했던 맞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하루빨리 좀 엑시트 할 수밖에 하려고 없었던, 하는 그런 네. 움직임들이 좀 반영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자, CCS는 지금 네. 어찌됐던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라고 좀 평가해도 무방한데 네. 자, 기업이 이 과정, 개선 기간 안에서의 회사의 어떤 모든 악재들을 다 털어냈고 네. 지금 물론 관리 종목도 탈피를 했는데 작년에 네. 내부 통제 비적정으로 인해서 투자 환기를 달았습니다. 어. 자, 내부 통제라는 건 회사의 어떤 의사 결정이라든가 네. 어떤 이 회사의 투자 결정 같은 그런 주요 의사 기구 자체가 네. 조금 정상적이지 좀 못했다. 어.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에 네. 자, 내부 통제 내부에게 관리 제도에 관련된 비적정 의견을 좀 주게 되는데요. 네. 자, 어찌 되었던 간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 환기로 좀 지정은 됐고 네. 그다음에 오늘 한 12.9% 1,170만 주의 네. 거래량을 좀 수반하긴 했지만 네. 자, 가격 조정 이후에 CCS도 우리가 관점에 따라서는 1분기 실적을 보고 한 저점으로 우리가 공략해도 네. 괜찮은 구간이긴 하지만 현재는 제가 좀 어떤 의견을 표명하기보다는 네. 자, 이와 같은 어떤 불확실성에 자, 지금 다시 거래 재개가 됐다고 해서 다시 뭐 또 들어가겠느냐. 네. 자, 이런 의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충분하게 소명을 다 했고 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거래 재개가 되었기 때문에 네. 회사의 어떤 향후의 성장성 또는 실적적인 어떤 변화 추이에 따라 저점에 한번 모아가는 그런 공략법도 나쁘진 않는데 네. CCS는 제가 한 번 더 저 방송에서 좀 다뤄드리기로 하고요. 네. 자, 오늘 이 공시에 대해서는 자, 거래 재개 이후에 우리가 뭐 거래 재개가 되는 이 첫날 투심의 악화 때문에 뭐 주가가 크게 좀 하락하는 경우도 좀 많지만 네.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기회 안에서 우리가 추세적으로 저가 매수의 기회도 괜찮다라고 좀 의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CCS 종목을 저희가 다뤄봤는데요. 역시 이 지옥에서 다시 살아 돌아왔다라는 좀 평가를 안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시트하는 그런 결과물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의 어떤 사업성 확대와 그리고 또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그리고 1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가 매수, 저점 매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상한 공시 내용 살펴봤고요. 지금 현재 시간 3시 37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마감됐는데요. 바로 전은주 아나운서 연결해서 장 마감 상황 짚어보겠습니다.